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주식 투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묶이게 되는 기회비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보면 이런 거죠. 뭔가 무엇을 선택하는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왼쪽은 컵케이크인데 그냥 과자라고 할게요. 네, 오른쪽은 맛있게 생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과자도 1,000원이고 이 아이스크림도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사 먹을 수 있어요. 1,000원이 있으면 나한테. 그쵸? 그러면은 뭘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겠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포기하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라고 한다면 과자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과자를 선택해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된다면 과자의 기회비용은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이게 기회비용의 뭐 간단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그 기회비용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어떤 기회비용이냐면 시간의 기회비용.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기회비용이죠. 만약에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3년 후에 주가가 5% 올라서 10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5%의 수익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돈을 벌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자, 지금 은행의 1년 예금 금리는 2% 정도 됩니다. 그렇죠? 3년간 예금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몇 퍼센트의 수익이에요? 5%의 수익이죠. 그리고 이게 복리였다면 수익이 더 크겠죠. 자, 같은 금액을 예금했을 경우에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보다 3년간 더 높은 수익을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한 다음에 3년 후에 매수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어때요? 손해를 본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그 예금으로 얻는 이자 소득세, 뭐 주식 매매로 들어가는 수수료, 세금 이런 것도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보니까 무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쉽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아까처럼 3년간 5% 수익이 났다고 그대로 가정할게요. 아까 위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예금 금리를 낮춰볼게요. 1년 예금 금리가 위에서는 2%였죠? 1%라고 보겠습니다. 네, 엄청난 저금리죠. 자, 그러면 3년 후 수익은 어디가 나을까? 어디가 나을까요? 주식을 매매한 게 낫죠? 그쵸? 왜? 3년간 주식은 5% 수익인데 예금에서는 3년간 3% 수익이잖아요. 그럼 주식 수익률이 2%더 높잖아요. 그쵸? 하지만 주식이 정말 나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주식이 정말 나을까라는 부분.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마음의 기회비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간과하는 가치. 그게 바로 마음의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금을 한 사람들은 딱히 걱정이 없어요. 왜? 은행이 돈 떼먹고 도망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웬만해서 예금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속하잖아요. 또 5천만 원까지는 또 국가에서 보장도 해줍니다. 근데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했다고 해도 1금융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1금융권이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원금을 잃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3년 동안 예금을 하기로 했으면 어때요? 그냥 3년 동안 예금한 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만기에 찾으면 그만입니다. 편안하게 예금을 하고 본업에 충실하던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우량주로 보니까 다른 잡주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주식을 매수하면 일단은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종목을 정말 확실히 잘 안다 라는 자신이 있지 않은 이상이야. 일반 개인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따라서 마음이 수십 번도 더 바뀌어요. 그쵸? 이걸 이제 제가 간단히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위쪽은 수익률이고 세로축은 수익률이고 가로축은 시간인데, 예금을 하시면은 수익률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쌓입니다. 안정적으로요. 내 마음도 편하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을 때는 어때요? 시간이 지날 때 수익률이 들쑥날쑥 적자도 갔다가 흑자도 마이너스도 갔다가 플러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주가 등락에 따라서 어때요? 내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그쵸? 앞에서 예를 든 3년간의 주식으로 얻은 5%의 수익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3년간 이렇게 주가 등락이 계속 나타나겠죠.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가 크게 났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가 크게 났을 때 왜 못 팔았을까? 마이너스가 크게 났을 때 왜 추가 매수 못했을까? 이래저래 후회를 안고 살 수도 있고요. 그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동안 투자자는 어때요? 팔까 말까, 홀딩할까, 추가 매수를 할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볼 때 마음 편한 3% 수익과 불편한 5% 수익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이거는 편한 3% 수익이 낫다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5% 수익이 낫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 차이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것 중에 뭐가 더 난지를 말하는 게 핵심은 아니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그냥 주식 반반이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50대 50이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기회비용이 금전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고, 시간적으로 여기까지는 생각하시는 거고, 심리적으로 이건 잘 생각 못하는 부분이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많이 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특히 이 심리적 비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때요? 자, 예금 금리 이상은 볼 자신이 있다 라는 거에 더해서 이 심리적인 비용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다, 그걸 넘어서는 수익을 볼 자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 기회비용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금액이 커지고 또 반복되면 그 기회비용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위 같은 정도의 기회비용을 극복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예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더욱 공부를 하셔서 그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시달리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어디까지? 예금 금리 플러스 심리 비용을 뭐가? 수익이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네,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기회비용이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모든 경험적인 부분에 의해서 투자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강의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